계약 전환 제도라는 거에 혹하고 보험을 계약하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다. 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아주 안 됐습니다. 더불어 제가 5월 말에 운동을 하다가 왼쪽 다리가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이 돼가지고 유튜브 그리고 제 본업 전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이제 다시 파이팅해서 열심히 고객님들께 정말 좋은 정보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만큼 정말 좋은 도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팁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중하셔야 될 분은 누구냐? 어린 어머님들, 예를 들어 임신 중이시거나 혹은 이제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아이가 이제 1살, 2살 유치원생이든지 그런 친구들 이제 데리고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꼭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 아주 작은 그 트릭,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제도인 건데요. 이런 트릭들을 속지 말고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계약 전환 제도? 뭐야? 저건 또 무슨 제도야? 들어보시지도 못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생명보험 회사에 소속이고, 그리고 손해보험을 이제 교차 판매로 하고 있는데, 요 계약 전환 제도는 손해보험 회사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험에서 이제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뭐냐? 보통 어머님들이 태아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세요. 혹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애 위해서 이제 어린이 보험 이런 거 가입하세요. 진단금도 넣고 스쿨존 비용 처리라든지 수술, 입원, 골절, 화상, 깁스 이런 것들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어린이 보험을 이제 30세 만기로 많이 가입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건 뭐냐? 30세에 끝났는데, 근데 그 30년 뒤에 지금 현재의 보험료율, 즉 원래 30년이 지나면은 보험료가 엄청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1살에서 30살이 됐으니까. 그런데 1살일 때 그 보험료율로 30살에 보험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이 어린이 보험을 전환을 해서 어른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제도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또 가입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속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트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건 보험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계약 전환 제도를, 계약을 이제 전환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이제 회사별로 좀 다른데 5가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계약 전환 제도를 이제 하신다면 성인까지 필요한 진단금,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이런 진단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료 할증이 없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전환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시점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가입 기간과 이 만기 일자를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5가지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이 계약 전환 제도를 할 때. 이 계약 전환 제도에 가장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3회사가 있대요. 어린이 보험의 왕, 현대해상, 그리고 메리츠화재, 그리고 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3가지 회사는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돼서 계약을 전환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좀 그런 것들이 까다로워요. 어떤 회사는 갱신형으로만 된다, 어떤 회사는 만기 일자를 100세 만기까지만 해야 된다, 어떤 데는 계약 전환 제도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계약 전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가입할 당시, 어릴 때 당시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전환시켜 준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환급금. 어린이 보험에 있는 이 환급금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살에 원래 10만 원짜리 이제 보험료인 건데, 내가 이거를 쭉 납입 시점에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환급금이 지금 얼마 정도 쌓였고, 그래서 여기에 매달 한 7만 원씩 이렇게 까주면 매달 3만 원씩 납입하면서 어른 보험으로 계약을 전환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 이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충당시켜 주는, 아까 제가 임신한 분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꼭 여쭤보는데요.
30세 만기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00세 만기로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세 만기를 해드리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더 추가를 하는 거죠.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고 해서 이 보험으로 내 아들, 내 딸이 평생 이 보험으로만 보장을 받을 거냐? 그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담스럽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보통 5만 원 선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100세 만기로 쭉 일단은 잘 설계해 놓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크면 또 어른보험도 조금씩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설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보장보험료로만 설계를 해야 돼요. 적립보험료는 없애야 돼요. 그 계약전환 제도는 쓸데없는 적립보험료로 이것들을 그 해지 환급금으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보험 설계사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눈속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30세 만기로 하시지 말고 100세 만기로 하셔라. 30세 만기로 하고 싶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가 5만 원도 좀 부담스러워요. 네, 이해합니다. 왜냐면 애기 처음 들 때 실비보험만 해도 2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7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30세 만기로 하고 아이가 크면 이제 아이가 또 보험을 가입하게 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1차에서 우리 30세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으니 이제 너가 그 뒤에 보험을 이제 계속 가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좋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계약자분과 그리고 이 설계사의 원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거에 혹하고 보험을 계약하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다. 30년 뒤에 과연 그걸 기억하고 계실까요? 물론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좋은 제도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그 계약 전환 제도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혹은 태아보험을 이렇게 가입해야지 라는 것보단 지금 현재 내 상황과 이 아이를 이제 이거를 보험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설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태아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제 친구한테 들었어요. 친구 이제 태아보험, 이제 어린이 보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게 있다더라 얘기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환급금을 이용한 트릭이었다는 거.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렸고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동안 너무 본업도 너무 바빴다기보다 일이 잘 안 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이 그래도 좀 잘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제가 또 깁스를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튜브도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거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움되는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